일단 제가 부엉이 한 마리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아빠 부엉이에요. 웃고 있어요. 빙긋. 제 그림에서는 부엉이가 거의 다 웃어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뒷부분에 아빠 바라보고 있는 엄마 부엉이 그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부부가 있으면 새끼가 좀 태어나야 되겠죠? 한 마리를 그냥 먹으로만 처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부엉이에다가 색깔을 집어넣어서 부엉이의 그 개성적인 그 성격들을 좀 나타내는 편인데 지금은 일단 먹으로만 하겠습니다. 물론 새끼 부엉이도 웃어요. 좀 거친 까탈스러운 아기예요. 아직은 털이 이쁘지 않아요. 네, 이 다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의 가족을 그려봤습니다. 이 부엉이 시리즈가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 그림에서. 일단 저는 여기에다가 기법을 또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블링 기법, 물과 먹의 반발작용도 이용도 하고, 그리고 화선지를 구겨서 하는 기법도 사용하고, 그리고 점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처럼 찍어내면서 하는 바위 표현도 요즘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문인화에서 좀 탈피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문인화 하면은 너무 전통적인 게 많아서 우리 21세기 우리 젊은 사람들도 문인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감상하고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문인화보다는 회화 영역으로 그냥 그림의 전체적인 회화 영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엉이를 특별히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부엉이를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부엉이는 예로부터 일단은 재력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의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그림으로 해서 약간 의인화시키는 거거든요. 의인화를 시킴으로 해서 내 마음을 이 심상에다가 전달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힘든 모습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거를 이 그림, 얘네들을 대변해서 내 말을 여기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위로도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달라는 이 얘네들의 메시지를 그림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부엉이와 올빼미의 큰 차이가 뭘까요? 부엉이는 이렇게 V자로 된 부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빼미는 둥글둥글한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잘 나오거든요. 부엉이가 더 예뻐요. 저는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 이게 지금 세 자녀예요. 세 자녀의 모습인데 빨간 부엉이는 새침대기 딸내미, 파란 부엉이는 개성 만점인 둘째, 녹색 부엉이는 막내둥이 엄마 바라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가족을 구성을 했었어요.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코로나 잘 극복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병아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병아리 한 두세 마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3마리를 순식간에 그려버렸죠. 지금 이 친구들이 새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쁜 그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위에 잠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색깔을 그냥 좀 다양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 좀 컬러풀하게 예쁜 그림으로 가면 네, 그냥 아기자기하게 조그만한 그림 하나 완성했습니다. 위에가 김난이고 아래가 초연재.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그 햇니마라고 해가지고 글을 써서 올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참 간절하게 햇님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참새와 함께 해를 그렸었던 그림이에요. 제 그림은 때에 따라서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도 그림이 좀 소재가 다양해져요. 잠자리는 일단은 고추 잠자리가 대표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잠자리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그렸는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딱 보면서 나는 아직도 젊고 싶거든요. 그래서 난 아직도 어린가 봐. 어리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그 글에다가도 넣어봤습니다. 되게 그림이 그때그때 제 생각을 많이 전달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림에다가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해마다 구요도라는 것도 많이 그렸었어요. 구요도라는 건 뭐냐면 잉어 9마리를 그리는 거거든요. 잉어의 9마리는 장생을 축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집에 계신다면 이런 구여도 정도 걸어주시면 무병장수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구여도를 많이 그리면서 걸어놓기도 하는데 장마가 이번 연도는 워낙 길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했었고 그래서 그 우울함을 조금 떨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조금 희망을 전달하고 싶은 부엉이 그림을 좀 주로 많이 그렸어요. 근데 한동안은 제가 부엉이 쪽으로 많이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이미지를 부엉이 작가로 조금 자리 잡고 싶어서 한동안의 이미지를 부엉이 시리즈로 좀 더 가서 정착을 좀 시켜놓은 다음에 다음 시리즈 때는 뭐 다른 소재의 그림으로 메시지를 좀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전시 때 저것도 좀 그려봤는데 이런 물총새 같은 경우는 일단 컬러가 되게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이게 코발트 블루 색깔이 조금 파란색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산뜻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제 그림이 기본적으로는 기운생동한 전통 문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통 문인화에서는 되게 일필휘지로 하는 그런 그림들을 기초로 하면서 골법용필 살리고 기운생동하게 나오는 거는 제 그림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끔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건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붓끝에서 기운생동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림 하기 전에 되게 란초나 글씨 연습을 항상 하면서 손풀기 하고 그러면서 기초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오리 한 마리, 두 마리 있네요. 청둥오리인가? 예쁘다. 저는 1992년 정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 전에 중국이라는 대륙에서 수묵 공부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대학 때 중국에서 넘어온 그 화첩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화첩에서 수묵으로 된 인물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수묵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중국 유학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땐 수교 전이어서 안기부에서 저를 따로 다방 같은 데 불러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좀 까다로운 심사 거치고 나서 비자 발급 받고 비행기를 타고 천진이랑 공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는 북경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 직항이 없었을 때였어요. 중국에서는 학원이 단과대학이라고 명칭을 하는 단과대학이거든요. 그 미술 전문 대학인 단과대학에서 화조화를 전공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동물을 좀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동물 그림하고 연관되는 과가 화조화하고 제가 좀 연관이 많이 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화조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놀라웠던 거는 중국은 중국의 특징에 대한 전통이 너무 진짜 많이 그분들의 그 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화조와 석사 학위까지 받기까지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저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27살에 갔으니까 33년 반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있으면서 제 생애에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조금 버팀목으로 있었던 그 말을 3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처음에는 공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하고 볼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하고의 인연은 만들고 볼 것이고, 그리고 복은 짓고 볼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3가지에 대한 신념이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조금 많이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조화를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화조화의 소재가 꽃과 새를 주제로 한 것들이 문인화 쪽에 좀 많이 가까운 영역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문인화 쪽으로 들어가다 이게 자연스럽게 합류가 돼서 그쪽 분들과 인연을 많이 맺게 되었어요. 서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전통 문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인화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는데, 저는 문인화가이기 전에 한국화를 전공한 한국화가로서 전체적인 영역의 회화의 영역으로 가깝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인화적인 그림을 조금 더 접목해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기법도 많이 사용하고 현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와, 포토존도 있어요. 저는 늦지도 이르지도 않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 문인화를 제 화풍으로, 저만의 스타일로 자리를 좀 잡아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소처럼 움직여서 열심히 그림 그리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림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답은 없거든요. 감각적인 걸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시대적인 배경도 나와주는 거고, 제가 21세기에 살면서 문인화 화가라는 타이틀보다 그냥 한국 화가, 그리고 화조 화가로서 제가 그런 작가로서 불려진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